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의 제2장 문제 해결의 정의와 기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우리는 문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앞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과연 무엇인지,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본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우선 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구성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사고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뭐 다 쓰시죠? 자, 카카오 회사의 전 대표인 이서구 대표는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상은 과거 르네상스 시대처럼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서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진 인재는 학교에서 배운 절차대로 문제가 주어지면 빠르게 잘 해결하지만 처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 시대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의 역량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바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고요. 2위가 비판적 사고 능력, 다음으로 창의력과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접하곤 합니다. 자, 우리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거나 결국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은 목표와 현상을 잘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 과제를 도출해서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해가는 활동을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은요, 개인과 조직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서 명확하게 하고, 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모색한 그 방안에 대한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과정을 바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고력은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처리 능력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또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처리해가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바로 문제 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데요.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내외부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 상위 시스템 또는 다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전략적 사고는 부문이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적 사고입니다. 자,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서 그 요소의 의미를 도출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분석적 사고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성과 지향의 문제입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설 지향의 문제인데요. 현상이나 원인 분석 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의 과정이나 결과, 결론을 가정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해 본 후에 사실일 경우에 다음 단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실지향의 문제입니다. 일상 업무에서 일어나는 상식이나 편견을 타파하고요. 객관적 사실로부터 사고와 행동을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의 틀을 전환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외부 자원의 활용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이나 기술, 재료, 이런 방법 등 필요한 자원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요. 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만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해결 장애 요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애 요소들은 주변 환경이나 업무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조직이 직면한 상황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 요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를 접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구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겠죠.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직관에 의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대책안을 수립해서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은요,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전에 개인적인 편견이나 경험,
습관 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정해진 규정과 틀에 얽매여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정보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나 분석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무조건 많은 자료를 얻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무계획적인 자료 수집은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문제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란 목표와 현상간을 분석하고요.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해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문제 처리 능력은 목표와 현상간을 분석하고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평가, 처리해가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바로 문제 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고로는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 내 외부 자원 활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 사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